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4.7 재보선이 끝난 지 오늘로 딱 5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변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쇄신 개각도 예고하고 있네요. 재보선 이후 불고 있는 정치권 쇄신 바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을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가죠.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상생 방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방역 뉴스의 비밀 예고편의 또 다른 속편입니다. 예고편에 또 다른 속편이 있다. 오세훈 시장이 상생 방역 하자는 얘기,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업종 구분이 없이 어느 업종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거나 또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졌다거나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업종에 들어있는 사업장은 다 똑같이 지금 집합금지라든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업종별 실태를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영업시간 제한을 서로 달리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민생과 방역을 둘 다 잡겠다. 이게 오세훈 방역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일단 듣기는 좋은데 취지는요? 예. 그렇죠. 예컨대 예. 영업시간 규제라고 한다면 지금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그다음에 홀덤펍 이런 거 다 하나로 묶여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 이걸 나눠가지고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하고 예. 홀덤펍은 밤 11시까지 한다든지 콜라텍은 이 중에서도 이제 다른 카페나 음식점과 같이 오후 10시까지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영업시간을 이제 완화한다는 이렇게 것인데 차별화한다는 얘기. 근데 홀덤펍이 뭐예요? 홀덤펍. 예. 네, 홀덤펍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 김종대 진행자께서 모르는 척 하십니다. 이렇게. 예. 홀덤펍이라는 게 카드 게임을 하는 펍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던 업태인 줄 알았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데를 보니까 예. 이게 주점인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것은 카드 게임이더라. 그러면 이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더 이제 감염 사례가 많아질 수가 있어서 예. 이게 지금 특별히 또 이제 유흥주점 등등하고 같이 지금 제재 대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참 모르는 척도 잘하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은 예. 일예고 실제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협회들이 있으니까 예. 이 협회들하고 논의를 해서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앙정부의 방역당국하고 예. 협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좀 풀어주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대신에 책임을 좀 강하게 지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묘하게도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잠복이 돼 있는데 예. 얼마 전까지 중앙정부에서도 거리두기는 좀 완화를 하고 예. 책임을 많이 지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자율 방역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허. 이게 좀 시차는 있긴 한데 예. 묘하게 중앙정부가 했던 말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자가진단 키트도 도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중이용 시설 등에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이 예.
이게 지금은 이 감염이 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길 들어가기 전에 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먼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업주가 이 사람의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 얘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자가진단 키트라는 게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코로나19의 어떤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건데요. 예. 특히 오세훈 시장은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 좀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이걸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진단 키트의 가격을 개당 한 5천 원 정도로 보고 예. 이 시범 사업 기간에는 업소에 이걸 무상 제공을 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다 이런 건데요.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이 중앙 정부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또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가진단 키트는 우리 방송에서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거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예.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인용이 된 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언급에 의하면 예. 이것은 이 검사법은 유전자 증폭 검사 대비 민감도가 1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동전 던지기로 확진 여부를 맞힐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정도다. 뭐 이렇게까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내가 혹시 감염됐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 자가 진단을 해보는 이런 정도로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노래 연습장에 출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수단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고 예. 근데 이게 또 개당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전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개당 5천 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노래 연습장에서 몇 개 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건 또 다시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 비용은 많이 들고 이게 결국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성능이랄까 진단 품질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네요. 이게 신속항원 검사법 자체가 좀 예. 이제 오진율이 있고 예. 그다음에 자가 진단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 검체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도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분 내지 30분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노래 연습장 가가지고 그 정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게 신속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줄을 막 서 있고 이러면 네. 오히려 예. 거기서 또 집단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참 논란이 많은 이야기들인데, 자 신속 진단 키트 이렇게 한계가 많다면 유흥업소 규제 완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저는 불안해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특히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 논의를 주도를 하는 게 예.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서울시가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면 당장 서울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예. 이제부터는 좀 밤늦게까지 술도 한잔 하고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정말 나도 순댓국에 술 한잔 꼭 오늘은 꼭 해야지 뭐 매일같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게 뭐 뭐야, 이걸 또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 아니 그래서 이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달콤하다고 느꼈어요. 막 네, 좀 이렇게-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편으로 걱정은 들지만은. 그렇죠. 예. 유혹을 당하면서도 예.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예. 그렇게 있는데 예. 아무튼 이게 또 이 권한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해보면 지자체가 사실 이렇게 중앙정부와는 다른 어떤 방역 조치를 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그런 권한이 보장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방역 당국하고 지자체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것을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런 조치도 취해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번에도 그런 전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예. 오세훈 시장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걸 또 굳이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러겠다라고 또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방역 당국하고 잘 협의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방역 당국 역시 그 거리두기 요 체제를 좀 바꿔보자. 이런 개편 논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화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그건데요. 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처럼 영업 시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제한을 한다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예. 어쨌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업종별, 사업장별로 현실에 맞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자는 논의를 또 지금까지 해왔다는 점에서 네. 큰 틀에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식의 방역하고 접점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거리두기 개편을 당장 지금 적용을 못하는 거는
이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 이런 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사각지대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확진자 수를 일단 줄여놓은 다음에 이걸 적용하자 이 얘기거든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구체적으로 200명대 이하 이걸 거론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접점이 있다. 예. 이 점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이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이거 도입 논의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이 방역 얘기가 예. 예고편의 속편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예고편을 아. 봤는데 그 속편이 오케이. 또 나왔습니다. 다른 예. 형태로. 아, 속편이 그래서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협의한다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화산이 두 번째 뉴스 준비하셨죠? 네, 지난 주말 재보선의 후폭풍이 몰아친 그런 주말이었는데요. 네. 여권과 야권 소식을 모두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2030 초선 의원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옹호론과 맹비판이 엇갈렸고요. 네. 야권은 정계 개편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 뉴스의 비밀, 여야는 내부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줄타는 여권, 선 넘은 야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선을 밟고 있고 한쪽은 선을 넘어버렸네. 네. 예, 그 참 묘한 비유인데 왜 그런지 들어보겠습니다. 야권부터 살펴볼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뭐 아주 뉴스가 폭발하고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대한 진단들이 국민의힘이나 야권이 이겼다라기보다는 여권 심판 여론이 강했다. 이게 좀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넓은 영토를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차지하는 그런 싸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예. 10일에 공개됐던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인데 8일에 인터뷰를 해서 10일에 공개를 했거든요. 예. 거기는 보면 되게 좀 인간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 고1 손자에게 쩔쩔매는 사람 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어허.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에 9일에 인터뷰에서 11일에 예. 조선일보 인터뷰 다음 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를 보면은 예. 재보선 당일 자정에 안철수가 오세훈하고 같이 당사에 와서 한 말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기자한테 예. 오세훈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승리다. 예. 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당 내에 대해서도 예.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밤낮 통합한다. 내부를 단속해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때 에피소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너희가 그때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나도 넘어주겠다. 이런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물러나자 그러니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쏟아낸 말들 아닙니까? 네네. 뭐, 아니 근데 어우, 물러난 소름이 분이 센데. 그 인터뷰를 보면은 예. 10분 단위로 그 약속이 잡혀 있다 그러고 30분 단위로 약속이 잡혀 있다 그러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뭔가 앞으로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예. 예전에도 이제 백수가 과로한다. 이런 예. 얘기가 있죠. 네. 현직에서 물러나면 더 바빠지는 사람들이 이분은 있습니다. 백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백수죠. 예. 위원장은 아니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래요. 근데 이 발언도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은 예. 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 예. 다른 이 무슨 야권단이라 이런 게 아니다. 야권의 승리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로 국민의힘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부에 이렇게 당권 다툼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시끄럽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만큼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럼 저는 이걸 종합해서 또 평론가답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첫째, 지난 선거는 나의 승리다. 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승리다. 이것도 확실하게 하자. 예. 그렇게 말한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아니,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두 번째, 본인이 1등 공신이다. 그렇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요? 두 번째, 안철수로는 정권 교체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자꾸 나와서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유력 주자가 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셋째,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혹시 난 모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감명하게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과도한 해석이 있지 않은가 의심은 가지만. 네, 저는 일단 평론가니까요. 한번은, 예. 자,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통합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선거 전부터 선거 끝나면 통합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대표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그 반발할 것 같은데. 네, 양당 내부에서 다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요?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나는 대인배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건방지다고 표현을 본인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하. 야권 혁신 대통합
정권 교체 필요성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김 위원장이 많이 노력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와, 그러니까 악담을 덕담으로 되돌려줬네. 그냥 번역하면 이런 거죠. 에이, 설마 그러셨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참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김종인 나를 비대위원장. 그렇게까지 욕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생각이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고요.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구형모 최고위원은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향해서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자이신 분. 그리고 김 전 위원장께서는 야권 승리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런 강경 시각도 발언을 있군요.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네. 이것도 이게 놀랍네. 보면은 막 어디 조직에 보면 그 예. 조직의 리더는 굉장히 온유한데 옆에 있는 참모라든지 예. 2인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거세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 최고위원회가 그랬다라고 어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홍준표로 꼽히는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예. 안철수 대표에게 스토킹처럼 집요한 분노 표출을 설마 했겠는가라고 아.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뭐 애들로 비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이미 반 김종인으로 있었던 장제원 의원은 기고만장이다. 당을 흔들지 말라고 하더니 자신은 나가자마자 당을 흔들어대고 있다. 우. 예, 지금 선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양쪽이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난타전을 하다 보니까 선이 예. 거의 지워지는 게 아닌가 어허.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네. 네, 이게.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당 쪽의 합당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일각이 반 김종인 전선을 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할 때 예. 그거 할 때 구도랑 비슷한 구도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당내 중진들이 예. 당 외부에 있는 안철수 대표랑 연합을 해서 예.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었던 거고 그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네. 지금도 당권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 포함해서 뭔가 통합을 하는 기류를 만들어야 되는 중진들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최대한 무슨 이유로든 막아보고자 하는 초선들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여전히 이해관계가 같이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것도 앞으로 뭐 이게 뭐 굉장히 커질 만한 어떤 대치 전선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선거 때 언급됐던 그 합당 논의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지만 서울시 연정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합당이나 연정 논의나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네. 국민의당 답변 오지 않으면 이제 답변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으면 지도부 구성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안철수 대표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통일된 의견 만들 수 있냐? 예. 이런 또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다시 제3지대 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서울시 공동 운영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측이 인사 명단을 요청을 했고 안 대표 측에서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예. 산하기관장 이쪽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난항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굳이 그렇게 인사까지 나눠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정도 나누는 자리 나누는 걸 연정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뭐 연정이라고 하기엔 네. 조금 연정의 당대 핵심- 당이 하는 건데. 네, 연정의 예. 핵심이 요직을 배분하는 건 맞기 때문에 예. 뭐 연정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공통 분모를 어느 정도로 인사적인 걸 떠나서 정책적인 것까지 합쳐서 예. 그렇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당 쇄신 그 촉구한 초선 의원들 당내 반응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네, 초선 의원들의 주말이 굉장히 길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라든지 또 초선 의원의 전화라든지 이쪽이 당원들의 항의로 굉장히 들끓었고 예. 급기야 초선 오적, 아이고, 오적이 뭡니까? 네, 아이고, 초선족이란 말도 나왔어요. 예. 네, 그건 좀 혐오 발언이죠.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용어까지 나왔는데 예. 일부에서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반성과 혁신의 방향을 이들 의원들이 제대로 지적을 했다. 응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어허. 반대쪽에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게 문제면은 총선을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어허.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좀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예. 2차로 또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곡해가 됐다. 이번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예, 초선 의원들. 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언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네. 그리고 특정 세력 책임을 거론하는 건 당내 분열 조장 행태다라고 하면서 친문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좀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고요. 예. 장경태 의원의 경우는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예. 라고까지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의원들은 당원들의 여러 환영을 받으면서 네. 국회에 입성을 했던 그런 처지이고 그동안에 이와 같은 비판 메시지를 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이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태생적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향후에 또 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펴는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선 의원들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 여론이 그리로 보통 이제 갈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당의 구성상 이제 여러모로 이런 권리당원들의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일종의 도구화가 되어 있는 게 당원들이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가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 당원들이 당연히 당의 주인이고 당원들의 요구를 당이 이제 좀 추진해야 되는 거지만 또 정치인들이 당원들을 설득해서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국 전 장관 문제였다면 총선 어떻게 이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난 총선이 뭐 조국 전 장관 문제 하나 갖고 치른 총선도 아니거니와 예.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 판단 유보를 했더라도 지금 와서는 판단이 달라진 유권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정치에 대해서 초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모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 같이 예. 모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의 이유는 뭔가 예. 이거 한번 우리가 불러다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언제 한번 뭐 스튜디오에 부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5월 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내 논쟁이 지금 아주 첨예하다면은 앞으로 지도부 구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의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네. 비대위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당내에서 당원들이라든지 쪽 반발들이 많았고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 대표 말고. 네네, 예. 최고위원. 예. 근데 최고위원도 그냥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데 그 가닥을 잡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래 룰이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과정이 이제 그렇다면 괜히 왜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예. 또 결정된 것은 왜 그렇게 또 뒤집어졌느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흠집이 남았다. 흠집이 남았다. 당권주자 일부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이 최고위원 선거에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게 무슨 저 토너먼트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좀 이따 원내대표 얘기하지만 예. 그런데 원내대표는 어쨌든 다수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확률로 따지면 주류가 될 확률이 그래도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비대위원장도 주류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그 상황에서 주류인 비대위가 관리하는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다 그러면 권리당원들이 지도부를 다 뽑는다고 하면 예. 그 지도부도 주류 지도부에 가깝겠죠. 예.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역시 주류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저울이 살짝 또 기울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 평가를 할 거란 얘기죠. 네, 좋습니다. 방금 원내대표 얘기했어요.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친문계가 타격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얼핏 보면은 김경엽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친문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 불출마를 하면서 친문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을 미는 분위기로 어허. 그리고 오히려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정세균계 정도로 불려지고 있는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류 구도가 오히려 뚜렷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어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 선거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제 친문하면 가장 그 주자 중에서 그쪽으로 꼽혔던 홍영표 의원이 있거든요. 예. 홍영표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입장이 좀 알쏭달쏭한 것이 입시 비리 문제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예.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니했다. 그런데 서초동 집회는 도덕적 입시 부정을 지켜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검찰의 과익 표적 수사 반대였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의 입장에 약간 뭐 글쎄, 다리가 필요해 아무리 보입니다.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양다리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서초동 집회가 잘못한 게 아니다. 서초동 집회는 검찰의 이 과잉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 맞다. 예. 그런데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도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실망할 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 검찰 문제랑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지금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 근데 그래요?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검찰이 했던 압수수색이 아니었으면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 근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친문 대 비문은 언론 프레임이고 당을 질서정연하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간에서 얘기하는 친문 후퇴론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예.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입장이 복잡해 보여요. 다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는 이러한 어떤 그 의제가 나올수록 민주당은 내부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이런 어떤 경향이 보입니다. 내각하고 청와대 인사 곧 개편이 된다 그래요. 일부는 벌써 언론에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후임 내각도 하마평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의 최재성 현 수석의 후임으로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네. 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현재 언론 보도에서 조국 사태 때 여권 내서 쓴소리를 냈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그때 이철희 당시 의원의 입장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니까 짠하더라. 나라도 네. 뭔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옹호 입장이었었거든요. 예. 이것도 묘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몇몇 인사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지역 고려형이 있어요. 예. 영남의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서 김영춘 전 장관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충청도 출신으로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호남 출신으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거론이 되고 있고 여성으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유은혜 부총리, 이미경 전 의원, 또 그밖에 원혜영 전 의원이나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렇게까지 또 거론이 여러 명이 아직 되고 아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보군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네. 상당히 인사가 어렵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짤막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빙하가 준비한 그 배터리 합의 뉴스. 그렇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배터리 합의 뉴스의 비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이다인데요. 예.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지난 2년 동안 분쟁을 벌여왔는데 SK와 LG가 합의금 2조 원의 모든 관련 소송을 접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SK가 LG의 배터리에 이제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에 이 사건을 제소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그 논란인데 네. 그런데 미 국제무역위가 올해 SK 배터리 10년 수입 판매 금지를 결정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예.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지 시각 1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전날에 양사가 극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아하. 그럼 이 배경을 놓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 최종 승자는 바이든 대통령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거를 용인해 주면서 조지아주에 지금 SK 공장을 그냥 돌려라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에 한참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마찰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에 자기의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용인한다고 하면 우리 유행어 뭡니까? 내로남불 이렇게 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아하. 그렇다고 원칙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무관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조지아주의 공장이 안 돌아가서 예.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조지아주는 이번에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아. 최대한 정치적인 그 공을 대목이 중요하네. 또. 그렇죠. 드리고 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윈윈이지만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겼다 이런 예. 평가도 나오는데 그동안 이거 충돌하느라고 예. 중국 배터리가 우리 시장을 좀 잠식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럼 마지막에 웃는 자는 중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동맹 이런 압력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짧게 했습니다. 네, 중국이 웃을 뻔했는데 바이든이 웃은 거 아닌가 싶어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뱅아 김민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